페이닥터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2년이요. 그 다음엔요? 바로 개원했어요. 개원하실 때 페이닥터 2년 생활 하셨으면은 잠깐 페이닥터 때는 급여를 한 어느 정도 받아요? 보통 의사들의 페이가 1000 정도예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보통 1200에서 좀 더 높을 수 있고. 더 높게 받죠. 아 산부인과의 여의사니까. 네, 상과는 더 많이 받아요. 거기다 당직까지 서면은 또 더 많이 받고. 아. 그러면은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저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은 내가 개원을 하실 때 산부인과는 어때요? 다른 과들에 비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 편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비를 좀 많이 사가지고 산부인과에서 비싼 장비들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그런 타이트닝 장비를 다 샀어요. 잠깐 그 원리가 뭐예요? 타이트닝 장비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줄여주는 게 꼼에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꼼에서 줄이는 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어떤 부피를 좁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레이저는 얼굴 레이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원리가 조직을 재생시켜가지고 좀 젊게 만드는 원리예요. 얼굴 레이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자극을 하면 이런 세포들이 다 파괴가 돼갖고 얘가 재생을 할 때 더 증식을 해서 재생을 해요. 우리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웨이팅 할 때 여기 막 버닝 와야 되잖아요. 막 찢어질 듯이. 그럼 그때 근육 세포가 많이 파괴되고 얘가 다시 재생하면서 이렇게 펌핑 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랑 사실 똑같거든요. 이런 장비들이. 근데 그 에너지를 어떠한 에너지를 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있고 뭐 고주파도 있고 하이프도 있고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파장이 또 다 다르고 그 차이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 타이트닝 한다는 게 막 절개하고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개하고 수술하는 것도 있지만 장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타이트닝 하는 장비가 있고 네. 또 어떤 장비가 있어요? 미백, 화이트닝. 어딜요? 제가 피부과 생각하고 있어서 얘기하고 있어서 어디든요. 어디든. 그거는 원리가 뭐예요?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파장이 맞아서 검정색을 깨트리는 그런 파장 에너지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거고. 네네. 그 색깔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개인차인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거예요? 개인차입니다. 선천적인 거네요. 거의 선천적인 거고 네. 나이 들면은 검버섯도 생기고 네. 어느 부위 착색되는 경우가 그냥 생기잖아요. 약간 그 정도의 차이인 것 뿐이고요. 보통 피부가 좀 검은 편인 분들이 뭐 유두도 그렇고 좀 더 검고 하얀 분들은 조금 더 핑크빛이고 그래요. 그럼 그냥 개인이 그냥 타고난 거죠? 네. 멜라닌 색소를 타고난 거죠? 네, 타고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화이트닝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무슨 장비가 있어요? 바깥쪽 부분에 탄력을 주거나 그런 장비도 예. 있어요. 산부인과로 사실 장비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엄청 많네요. 얼굴 장비랑 거의 똑같아요. 저희 지금 레이저 장비만 6대 있어요. 그래요? 네, 그쪽 장비만.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었죠. 원래 그래도 가정형편이 좀 부유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대출을 많이 끼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 병원은 사실 다 은행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내가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가요. 그러면은 일단 은행에서 이 의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는 네. 그게 좋아요. 네. 의사면 돼요. 의사와 전문의 차이 또 있어요? 있어요. 대출 금액이 달라요. 그냥 의사랑 전문이랑. 의사는 한도가 얼마까지예요? 잘 모르겠어요. 뭐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전문의의 한도는 얼마까지예요? 4억? 5억? 어쨌든 그 안에서 병원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또 그동안 내가 페이닥터 하면서 모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기계는 또 리스 돌릴 수 있어서 달달이 월세로. 네. 듣다 보니까 이쪽도 빡세네요. 빡세요. 네. 기계 가격이 되게 비싸요? 비싸죠. 제일 비싼 기계는 얼마 정도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1억이 넘어요. 한 대. 네. 페이닥터 할 때 내가 그 정도 버는 수입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개원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출도 갚아야 되고 리스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나갈 게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내가 경영에 관한 것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마케팅비도 엄청 나가고. 네. 그 다 따졌을 때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나요 지금?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남는 돈 자체는 그냥 페이닥터 할 때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네. 실제 수익은 페이닥터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는 어쨌든 내가 운영을 하는 거고 또 앞으로의 꿈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은 그쵸.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나요? 그렇죠. 멀리 보고 하는 거고.
산부인과 선택한 거 이게 좀 힘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레전드 힘들다 그거였지 그 과 때문에 힘든 거는 아니었고 산부인과 너무 재밌는 게 생로병사를 보는 유일한 과예요. 분만실에 이렇게 철문이 하나 있는데 이 철문을 기준으로 여기는 분만실이고 여기가 병동인데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문 하나로 여기서는 생명이 태어나는데 여기서는 환자분들이 죽어가죠. 굉장히 묘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여기서는 아기 받고 막 너무 축하드려요. 막 저는 항상 아기 받을 때 혼자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꼭 엄마한테 효도해. 그렇게 하고 나서 저기에서는 막 환자 CPR 하고 막 이런 거 보고 사망 선고하고 와서 여기서는 분만을 받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그야말로 정말 생과 사를 계속 넘나드는 네,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암 쪽 전공을 하기가 싫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조금 심약한 편이긴 한데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맨 처음에 1년차 때 주치했던 환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당직실에서 진짜 많이 울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분이 이랬을 때 이 약을 썼으면 하루라도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어차피 의미 없는 거였고 그렇지도 않은데도 계속 그걸 막 복귀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던 게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진짜 막 다음날까지도 계속 눈물이 나고 막 꿈도 꾸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펠로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네 맘 알고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는데 의사가 거길 가면 보호자분들은 혹시 저 의사가 뭐 잘못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진심으로 대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같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가고 따로 그냥 생각하고 그랬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돼요. 내가 담당했던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 왜냐면 암 환자분들은 되게 오래 입원을 하거든요. 그거 되게 친해져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돼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 죽는 일은 난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그냥 병만 고치는 왕쾌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의사는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 순간에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냉정하게 봐야죠.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도 거기서 사망 선고할 때까지는 아주 덤덤하게 있고 돌아와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환자 보호자 앞에서 의사가 우는 거는 너무나 보기 안 좋은 모습이니까 고인을 빨리 잘 보내드려야 하니까 거기까지는 일. 하지만 그 일이 끝나면 사람이 되니까 그때는 슬픈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감성적인 편이긴 한데 냉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 막 돈 없는 사람 보면 제 동기도 그랬는데 정말 돈이 너무 없어 보이는 입원 환자분이 철분제를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제 동기는 제약회사 분한테 철분제를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그 약을 다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저도 돈이 없어 보이는 젊은 암 환자분이 먹을 것도 잘 못 사 먹고 보호자도 잘 못 오고 해서 편의점에서 항상 먹을 거 간식거리 사다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솔직히 그런 호의나 그런 것들도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예전에 한번 응급실로 산모였는데 왔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는데 약간 진통이 있고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응급실 퇴원을 시키고 분만실에 그냥 빈 병실에 교수님들 몰래 밤에 간호사한테 너무 부탁해서 분만실에 두고 그냥 수액 같은 거 달아주고 밤새 애기가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밤새 애기 모니터를 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초음파 그냥 봐줄 테니까 그거 보고 가셔라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부탁하느라 간호사들한테 진짜 엄청 빌었거든요. 간호사들 싫잖아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진 돌고 와서 그 다음에 초음파를 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앞에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봐달라고 우리 시간 없다고 아이고. 언제 초음파 봐줄 거냐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들은 어이가 없고 황당하죠. 근데 그 원망이 이제 다 나한테 오는 거죠. 우리 간호사들은 왜 받아가고 그러니까 나는 간호사한테 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 환자는 야속하죠. 그치만 이 환자는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어요. 내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해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바라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뭐든 할 때 바라지 않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서비스를 해주거나 환자한테 더 잘해준다 해도 딱히 바라지 않아요. 전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나 좋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도 멱살 잡힐 일이 생기나요? 저 레지던트 때는 어떤 보호자분이 칼 들고 병동에 온 적도 있었어요. 왜요? 산모분이 중환자실까지 갔었었는데 결국에는 다행히 잘 해결이 됐었는데 그 전에 보호자분이 원인이 뭐였는데요?
그냥 그런 비슷한 예측할 수 없었다 의료사고였는데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내가 그 입장이어도 왜냐면 모르니까 의사한테 환자가 간 이후의 상황은 보호자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사건이 생겼으면 당연히 이 원망은 의사한테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 퍼붓는 거를 보통 그냥 다 가만히 봤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퍼볼 때가 의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다 듣고 약간 진정이 된 후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소신 중에 하나가 과잉 진료를 하지 말자예요. 두 번째는 내 몸이나 내 가족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하자. 그러니까 나한테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여성 성형 쪽이 새롭게 대두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검증이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관련된 논문 같은 걸 되게 많이 찾아봐요. 그리고 일단 한 번은 제 지인이나 저한테 좀 테스트를 다 해요. 그러고 나서 해도 되겠다 싶을 때 하고 지금 그냥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나중에 한 10년 후에 문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안 해요. 환자가 해달라고 해도 다른 병원 가서 하세요. 그래요. 저는 안 해요.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돈은 그냥 따라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보고 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멀리 못 간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소신을 갖고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면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지 돈이 1차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제가 유튜브도 돈을 엄청 써요. 저는 그 이유가 제 주제가 의학적 주제다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지루하지 않게 해야 보는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는 엄청난 적자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도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사실 제 얼굴 팔리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봤었는데 비의료인들이 올린 얘기 중에 틀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사실은 제가 질병 얘기를 지금 많이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 보거든요. 너무 질병 얘기만 하면 안 보니까 맞아요. 일단은 유명해져라. 그럼 네가 하는 얘기 들어줄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어그로 단계.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정보를 주려고. 그래서 좀 나중에는 그런 거짓 정보들을 좀 눌러버리고 싶어서 너무 많아요. 진짜 화가 나는 거는 특히 암 환자나 완치가 안 되는 질환들을 마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이트나 그런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사람의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사람들이 건강에 좀 관심을 갖고 옳은 정보로 진료를 보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제대로 형성이 되면 의사들도 과잉 진료를 안 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제 채널의 가치관과 비슷하시네요. 이렇게 그냥 묻어가는 거죠 뭐. 산부인과 의사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분들이 해주고 싶은 조언. 저는 산부인과를 하라고 잘 안 해요. 왜요? 경쟁 상대가 늘어날까 봐. 장난이고요. 워낙에 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과여가지고 분만도 할 수 있고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나 생명을 다루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불임도 할 수 있고 복강경 같이 수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외래 오피스 진료 약 처방만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만 할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파트가 많은 과여가지고 솔직히 너무 매력 있는 과죠. 사실 이제 남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채널 들어가서 처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웬만한 궁금증이 거기서 풀렸어요. 워낙에 또 이게 자극적으로 뽑아주셔가지고 최대한 너무 좀 그렇지 않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는 있거든요. 아 노력하신 게 그 정도인가요? 그냥 막 던지면은 저도 훨씬 더 야하게 말할 수는 있죠, 솔직히.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약이랑 좀 더 직접적으로. 그쵸.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있죠. 채널 날라갑니다. 아, 그쵸.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어느 정도 채널에서 또 해결이 됐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다뤘다가는 이 영상이 또 이제 날라갈까봐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 웬만한 거 다 있어 진짜. 웬만한 거 다 있어 진짜. 근데 저는 막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는 얘기는 잘 안 해가지고 나 못할 것 같아.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엄마가 볼까봐 조심하고.
오늘은 강남에서 와이킨 산부인과를 운영 중이고 쉿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김지영 원장님 모시고 산부인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들어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근데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나오세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가면 또 오는 거 없나요? 네? 어차피 찍어놓긴 할 건데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부분 제가 많이 안 내버리잖아요. 그럼 라이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라이브도 하거든요.